언젠가 100% 똑같은 실수를 또 했을 겁니다. 실수는 실전에서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습관만 들이면 네, 안녕하세요. 박형렬 회계사입니다. 더하기 곱하기를 잘못 봐서 마이너스를 못 봐서 4번이 답인데 3번을 체크해서 4번에 체크해놓고는 5번에 마킹해서 이런 각종 실수를 해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실수로 시험을 망치고 나면은 실수만 안 했어도 몇 등이었는데 실력은 충분했는데 하면서 자책과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저 역시 실수로 첫 수능을 완전히 망쳐봤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실수를 안 할 수 있을지 너무 답답해서 여러 선생님들께 조언도 많이 구해봤어요. 그때마다 자주 들었던 말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푸는 수밖에 없지 같은 답이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분명 집중했는데 실수가 나오지는 않던가요? 이건희 전 회장님께서는 제품을 전부 폐기하면서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자 라고 지시한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이 다 바꾸자라는 거는 제품의 기획부터 제조 공정, 최종 포장에 이르기까지 불량을 일으키는 요인을 전부 제거하고 단계마다 고가의 검사 장비까지 도입을 했을 겁니다. 만약 실수에 대해서 시험장 가서 집중해야지 정도의 생각만 갖고 계시다면은 제품의 설계와 공정은 패스하고 포장 단계에서 불량률을 낮추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고 이런 불량 요인을 제거하는 건 포장 단계인 시험장에서는 이미 늦고 책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바는 심플합니다. 단 한 가지 습관만 들이면 문제 읽는 방식부터 풀고 표시하는 방식까지 실수를 요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개선시켜 나가면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평소에 문제를 풀다가 실수가 나왔을 때 실수로 틀렸네 한숨 한번 푹 쉬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불량 요인을 찾아서 확실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뻔한 소리 또 하시네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게 하고 계신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3 곱하기 3 플러스 3은 27이라는 실수를 했다고 칠게요. 실수로 틀렸네 하고 넘어가면은 실전에 가서 똑같은 실수를 또 하시거나 4 곱하기 4 플러스 4가 나왔을 때 64나 12라고 하거나 5 플러스 5 곱하기 5가 나왔을 때 15라고 하거나 75, 125라고 하거나 이런 비슷한 유형의 실수를 하게 되실 겁니다. 어쩌다가 실수가 한번 나오면은 위험 요인이 하나 파악되었다 라고 받아들이시고 원인 분석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수 3이 연속으로 나오는 산식이라 헷갈리셨을 수도 있고요. 플러스랑 곱하기 모두 증가하는 성질의 기호인데 이게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 헷갈렸을 수도 있고 플러스와 곱하기가 구분이 안 되는 필체를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앞 문제에서 3의 3승은 27을 했던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 계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그냥 9구단 3단에서 실수가 자주 나오는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실수 패턴을 갖고 있는지 메타인지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불량을 찾아내는 검사 장비 하나를 장착을 하신 겁니다. 나아가서 3 곱하기 3의 밑줄을 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거나 플러스 3을 등호를 넘겨서 암산을 하면 3 곱하기 3은 24, 뭔가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발견을 하는 간단한 공정을 하나 추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수한 흔적은 표시를 해두고 남겨두셔야 합니다. 풀이에 실수라고 크게 적어두고 실수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두고 어떤 원인에서 유발된 실수인지 메모를 해두었다가 주기적으로 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실수가 자주 나오는지 비슷한 상황이 실전에서도 나오면 실수를 안 할 수 있을지 복귀하는 시간을 한 번씩 가졌습니다. 제가 실제로 했던 실수 중에 3 플러스 5는 9라는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실수했네 하고 넘어갔으면은 언젠가 100% 똑같은 실수를 또 했을 겁니다. 찬찬히 실수한 풀이 과정 흔적을 살펴보니 5라는 숫자를 한 획으로 쓰다 보니 촉박한 순간 6으로 보였던 것이었죠. 실수 패턴이 분석되었고 당연히 풀이에다가 실수라고 표시하고 5를 6으로 봄, 5 두 획으로 쓰기 라고 적어두고 5를 두 획으로 나누어 쓰는 필순으로 바꾸고 그 자리에서 50번 정도 연습했습니다. 다른 예를 또 들어드릴게요. 어느 날 모의고사 풀다가 OMR 체크하는 실수를 했다고 하면은 OMR 체크 잘못했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내가 답을 체크하고 OMR에 옮겨 적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복기해 보셔야 합니다. 이 방법으로는 절대 OMR 실수는 2번 다시 안 해 라고 하는 방법을 정립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촉박한 순간에도 쓸 수 있을지 90문제 정도 OMR로 옮기는데 여유 있게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최대한 속도 내서는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스스로 알고 계셔야겠고요. 모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실수 아직 나오시는 분들은
이것도 평소에 습관을 안 들이셔서 그랬을 거예요. 이런 요구사항은 지문 앞이나 끝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체크를 해두고 선지마다 동그라미, 세모, 가위표 체크한 다음에 최종 답 체크하는 방식으로 평소에 풀이 방법을 정립을 해두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실수는 실전에서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 공부할 때 실수 위험 인자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 위험 인자가 나왔을 때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자주 하는 유형인지 이걸 인지를 확실히 하고 풀이 방식까지 개선을 해두어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